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모 자녀든 또는 직장에서든 직언을 할 경우가 있어요. 직언 뭐죠? 참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저 직언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뢰, 또 매너, 진정성. 어떤 분은 술기운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직언에 필요한 건요, 그 불편한 얘기를 더 듣게 해주는 디저트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럼 상대가 묻죠, 종종. 그럼 어떡하죠? 다음은 개방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게 서로 상사와 부하 이렇게 관계에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이게 하버드에서 실렸던 그 지도인데요, 가로축이 평등하고 권위적인 거, 세로축은 의사결정을 탑다운으로 하는 거, 아니면 합의주의로 하는 겁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는 영어 쓰면서 굉장히 평등하잖아요. 하이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의사결정은 위에서 아래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칭을 파괴한다고 해서, 편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다 영어 이름 부릅시다. 부장도 존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존 결제 좀 해주세요. 그럼 부장이 부르죠. 계속 나 존이라고 부를 거야? 죄송합니다, 존 부장님. 그렇지. 우리나라는 쉽지 않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는 굉장히 합의주의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대요. 일본, 독일, 벨기에 이런 데들은 굉장히 권위적인데 굉장히 합의를 중요시하죠. 아마 이 지도는 그 외국 사람이 볼 때 우리나라 회사들, 일본도 그렇고 결제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원부터 해서 쭉 결제해서 사장까지 가는 거, 그걸 보고 착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아쉽게도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시키면 커피 나오셨죠. 미용실 가서 정말 저를 정성스럽게 커트도 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그러면 그 디자이너분이 맨 끝에 저한테 그러세요.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해온 건 머리 길러 온 것밖에 없죠. 제가 뭘 했어요, 그 안에서. 감사한 일이죠, 저야말로. 권위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사결정이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셔야 돼요. 암이란 한자는요, 입구자 3개, 할 말이 많은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말 못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저게 암이에요. 그런데 만약 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산에서 나와갖고 우리가 할 말을 막 하고 살아요. 품질 품자가 됩니다.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냥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냥 말하기는요, 소통, 사실은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게 소통입니다. 말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로 이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 이기고 마음으로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한테 말로 이겨서 안 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상대방은 말로 이기려고 해서 말 자르기, 말 뒤집기, 말문 맞기, 말 돌리기, 말꼬리 잡기 이런 거 그냥 여러분 흔히 들으세요. 그건 됐고, 그나저나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그랬다는 거야. 12조로. 말은요,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해야 될 거예요. 뭐냐? 내 편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도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쓰셔야죠. 말로 이겨서 내가 누구 하나씩 도장 깨기 하려고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처럼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50분.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뺏으면 안 돼요. 자, 남의 시간 안 뺏으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겠죠?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으면 뭐 나와요? 경로 나오죠. 또 뭐 나오죠? 시간 나오죠. 또 뭐 나오죠? 거리 나오죠. 또 뭐 나오죠? 비용이 나와요. 얼마 드는지, 기름값, 통행료. 그런데 그게 겹침도 없고 빠짐도 없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말하기예요. 한 말 자꾸 하는 분들은 말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딴 얘기하고 가다가 참 내가 중요한 얘기 안 했는데 문자로 보낼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음은 직언.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부모 자녀든 또는 직장에서든 직언을 할 경우가 있어요. 직언 뭐죠? 참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저 직언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신뢰, 또 매너, 진정성. 어떤 분은 술기운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직언에 필요한 건요, 대안입니다. 대안.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대안은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일단 거부감이 생겨요. 옳은 얘기인데. 그때 그 대안은 그 불편한 얘기를 더 듣게 해주는 디저트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럼 상대가 묻죠 종종.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 내가 생각한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궁리했구나 한 거죠. 말을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던져놓고 많은 분들. 제일 무책임한 겁니다. 말은 꺼냈으면요 헤엄쳐 나가야 돼요. 다음에 경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 바디랭귀지 있어요. L자 3개 들어간 거. 룩, 리프트, 린. 쳐다보고요. 눈썹 이렇게 올리고 몸 기대면 듣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점심으로 짜장 먹까 짬뽕 먹까 이 생각해도 몸만 기울이고 정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끝나고 뭐 먹지? 근데 고개는 계속 끄덕이시고 이렇게. 그거는 바디랭귀지고요. 진짜 경청을 하려면요. 공통점을 찾으시면 안 돼요. 어제 뭐 하셨어요? 저녁 때. 어제 저 꿈차싸 가서 강의 들었어요. 문성우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나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얘기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경청이 안 돼요. 나도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을까?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 차이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공통점이랑 공감은 달라요, 여러분. 공감은 원래 심파티, 엠파티라고 해서 그 파티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파토스예요. 고통입니다. 안 겪어봐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경청 안 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그거 내가 다 알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봤잖아요. 그거 내가 다 해봤고 그거 안 돼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경청을 안 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그냥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 잡담. 여러분 잡담 잘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만나셨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실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칭찬이어야 돼요. 잡담은 늘 긍정적이어야 돼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내려가시기 전에 저 만났는데 오늘 강의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괜히 왔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책도 반환했어요. 뭐 이러시면 저하고 관계가 좋아지시겠어요? 여러분 잡담은요. 그 말씀을 나눠서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잡담은 결론이 없어요. 괜히 잡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늘 말 나누기 전보다 말 나눈 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잡담의 주제를 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뉴스다에도 2개는 따로 하죠. 날씨랑 스포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라서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세요. 얼굴색이 좋아 보이세요. 어제 날씨가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 어디 가서 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잡담입니다. 잡담은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겁니다. 자, 갈망.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족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부족함으로 원망을 하실 때도 많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람은 그 부족한 걸 채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히딩크 그랬잖아요.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이 사람 진짜 늘 배가 고팠을까요? 아니죠. 늘 승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리더는 갈증만 갖고 안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 낙관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낙천주의라는 게 있어요. 낙천. 세상, 하늘 아래 다 아름다운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참 듣긴 좋은데요. 진짜 무책임한 얘기죠. 다 잘 될 거야. 책임 안 져요. 세상은 거칠죠, 사실.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고요. 그런데 그 힘든 걸 채워가면서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낙관적이셔야 돼요. 비관적인 분도 있어요. 어차피 절대 안 돼. 그 일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스톡데일이라는 그 미군은요. 월남전 때 포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낙관적이었어요. 나는 구출될 거다. 언제? 몇 년 후에. 합리적이어야 되죠. 당장 내일 모레 구출될 거야 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낙천적인 거죠. 여러분 몇 년 후에 내가 구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포로라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스톡데일은 그랬어요. 왜? 구출될 때 같이 뛰어가야 되니까. 그게 합리적 낙관주의입니다. 조지 마셜이라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리더의 4가지 조건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쾌활하고 낙관적이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2번째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3번째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 자, 단정. 사람은 늘 단정해야 돼요. 이게 끝단자 가지런할 정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잘 되고 싶으시면 늘 단정하셔야 돼요. 존재감을 보이셔야 됩니다. 존재감을 안 보이시면 사람들이 안 찾아요.
왜냐하면 대신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숨지 마세요. 자, 단정하려면 3가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루틴. 요즘 뭐 루틴 앱도 있고요. 많죠. 여러분들 루틴 있으세요? 루틴? 아침 시작, 아니면 일 시작, 아니면 뭔가 내가 중요한 걸 하기 전에 시작. 운동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코너킥 하기 전에 다 자기 루틴이 있어요. 테니스 선수는 서브 넣기 전에 자기 루틴이 있어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루틴은 딴 게 아닙니다. 흐트러진 나를 다시 단정하게 리셋하는 거예요. 그럼 리셋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생기냐?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루틴을 갖춰서 다시 나를 일으켜서 이 자리에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간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조직이나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짓은 안 해도 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될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 일만 해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시고 쉬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또는 뭐 나의 루틴 관리, 나의 단정함을 갖추기 위한 거라면 내가 안 해도 될 일부터 좀 다이어트를 하세요. 음식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과업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평판 얘기할게요. 요즘 되게 평판이 중요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평판 진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 사람 평가와 판단, 기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요즘 너무 중요해졌어요. SNS로 다 퍼지죠. SNS는 SNS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눈이 됩니다. 눈. 온통 눈이에요. 눈이 다 보는 세상입니다. SNS 세상. 그 다음에 요즘 되게 행동주의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실천하시잖아요. 뭔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도 표현하시고요. 또 무슨 캠페인이 있으면 캠페인도 참여하시잖아요. 그 모든 게 평판의 시작이에요. 끝으로 디지털이 엄청 발전돼 가지고 누구나 다 디지털로 다 알리고 퍼뜨릴 수 있고 이게 평판이 돼서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늘 리더는요, 루틴, 나를 리셋하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되 안 해도 될 일은 하지 않으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판을 늘 관리하세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알아주겠지, 안 알아줘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갖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요. 자신이 보이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평판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런 평판을 갖게 됩니다. 평판이 나쁜 상사가 지시를 하면 평판이 좋은 부하 직원이 안 따른대요. 자기 평판도 잘 관리 못하면서.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자, 제가 6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과 사람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태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태도, 팀원과 더불어 성장하는 겸손한 태도,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태도,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굳건한 태도,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 깔끔한 태도. 그런데 이 6개를요, 이렇게 이 앞에 거를 다시 흐트려도요,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훌륭한 성과, 1등만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목표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 성과를 만드시고 그거를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인물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리더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시면 매 순간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려고 제가 긴 시간을 왔는데요. 여러분, 일단 잘 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되십시오. 정말 잘 되십시오.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